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당뇨 이야기의 신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모셨는데요. 당뇨병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의시죠.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잡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당뇨병을 알아오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고요. 꾸준하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오시다가 최근에 인슐린 펌프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인슐린 펌프 치료법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장흥군. 올해 나이 60살의 박금수 씨. 외출을 나올 때는 물론 일과 중에도 짬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운동 마니아라는데.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지금 자전거. 아, 이렇게 항상 자전거를 차에 갖고 다니세요? 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의 박금수 씨.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15년간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2012년의 봄을 맞고 있는 박금수 씨. 박금수 씨의 집. 외출에서 돌아온 박금수 씨가 향한 곳은 축사다. 직접 소를 키울 뿐 아니라 양파 농장 경영과 유통,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직까지 많은 일을 거뜬히 소화해내고 있는 박금수 씨. 하지만 당뇨는 그런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내과 원장님이 저 음식을 절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현미 잡곡밥으로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해도 당이 변할 줄을 모르고 치수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치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또 많이 먹어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허천병이라고 좌우간 좀 적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 허기증이 나면 감당을 못해요. 막 먹어져. 먹어지니까 그걸 하여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올해 초 박금수 씨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2달여가 지난 지금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불규칙하던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것. 처음에 200, 250, 380 그렇게 거기까지. 지금은 정상 치수가 아침 식전에 80에서 100, 또 식후에 100에서 140. 그리고 정상이지. 그 정도 유지할게 지금. 집안의 장남인 박금수 씨의 당뇨병은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도 큰 근심거리였던 터.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이제야 한시름을 놓으셨다는데. 식이요법 같은 거 막 신경 써주고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했더라. 이제 물 같은 거 끓여서 뽕잎사기 좋다 하면 뽕잎사 끓여주고 뭐 좋다 하면 그 옥수수 씨요 뭐도 그런 거 끓여서 물은 꼭 끓여서 먹겠지. 그래도 안 잡혀. 병원에서 강주 병원에서 약 갖다 먹어도 쓸데없고 박난 다음 마른다고. 일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이 농사는 지은게 성갔지. 그래갖고는 이제 그 관계 이제 내 마음부터 편하더라.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저것을 하고 온 게 이제 앞으로 당이 이제 더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서너 달 좋으면은 그걸로 되겠다. 마음이 벌써 내 마음이 주장 좋더라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그의 식사에도 변화가 생겼다. 먹는 양은 물론 반찬의 종류까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 인슐린 펌프 달고 식사를 이제 쌀밥 먹고 잡곡밥 안 먹고 또 골고루 배부르게 먹고 식사 시간이 그때 인슐린 펌프 안 달 때는 무엇이든지 함부로 무서워서 많이 못 먹어. 그런데 지금은 인슐린 펌프 달 때는 이제 무서운 거 없어. 고기랑 모든 거 다 여러 가지 적당하게만 먹으면 되니까 배부르게. 쌀밥 먹으니까 제일로 좋구만. 15년이라는 긴 시간. 그저 평생 가져갈 지병으로 여겼던 당뇨병이 눈에 띄는 차도를 보이면서 그에게는 지금 이전에 없었던 희망이 생겼다. 인슐린 치료 후에 좋아진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좋아진 것은 아주 100% 좋아졌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냐 그러면은 눈에 망막이 있었는데 망막이 있었는데 눈이 그렇게 피곤하고 눈이 정상이 안 좋았는데 그 인슐린 펌프를 달고 첫째 망막이 좋아졌고 다음에 또 소변이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이 자주 소변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다음에 신경에 이상이 있었어요. 신경에 이상이 있었는데 신경 그것도 잡아지고 지금 현재 몸이 바람잡이끼 잡았어요. 네, 일단 박사님께 직접 진료를 받고 또 치료도 받으셨던 분이라서 박사님께서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어떤 상태신가요? 굉장히 활발해지고 네. 굉장히 건강해졌죠. 눈도 좋아지고. 네, 그렇다면 일단 이분이 인슐린 펌프 치료 전에 받아오셨던 그 기존 치료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당뇨병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때까지 당뇨 치료한다 그러면은 그 식이요법하고 그러니까 혈당 안 올리게 작게 먹고 그다음에 혈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운동시키고 네. 그다음에 먹는 약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인슐린 한두 번 맞는 인슐린 치료 방법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이 환자도 15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눈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몸이 나빠졌죠. 그 신경합병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것 외에도 혹시 먹는 약과 인슐린 펌프 치료와 관련해서 비교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나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표해달라고 요구 와서 세계당뇨병학회 6,000명의 의사 간호사 앞에서 세계 학자 앞에서 발표를 했죠. 그 결과 보면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합니다. 네. 이거 정상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치된 환자들 이게 완전히 정상화되면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치된 환자도 많이 생기고 당화혈색소하고 혈당치인데 혈당치가 6% 정도 유지해요. 이 정도 유지해야만이 고혈당에 의한 피해를 안 입어서 합병증은 예방될 수 있는 거죠. 회복되고. 그래서 합병증 예방되고 췌장기능 회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전 세계 당뇨병 의사들 앞에서 발표했죠.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 펌프 치료는 후식 치료랑 완전히 다르게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네네.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네.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췌장 기능은 더 좋아지고 또 혈당치는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방금 저희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의 원리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슐린 펌프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그런 식의 치료가 아니라
이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예요. 아까 바로 연미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라는 게 췌장과 똑같이 있는 기계인데 이 췌장이라는 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시키는 기능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 몸 회복되니까 눈도 좋아지고 합병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활력 있게 잘 살죠. 네. 그래서 활력 있게 잘 살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췌장기는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장도 줄어들고 완치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췌장 치료는 당뇨병의 진정한 원인을 없애는 치료고 먹량 치료는 당뇨병 원인과 관계없이 췌장을 점점 파괴시키는 치료예요. 영 다른 치료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방법은 저 이한저처럼 조그만 기계를 달고 조금 배우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무래도 당뇨병에 있어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이제 췌장이 정상 췌장처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상 췌장 방향으로 계속 회복하죠. 하루아침에 회복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 어떤 사람 빨리 되고 그래서 정상 췌장과 똑같은 기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직접 실제 병원에 있는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막 시작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좀 더 자세하게 치료 과정과 또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이 인슐린 펌프의 원천 기술 보유자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관련 특허도 또 상당히 많으시다고요? 그럼요. 전 세계에서 이 각 나라, 한국도 그렇지만은 모두 합치면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게 33년간 계속해서 처음에 있는 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전하니까 또 특허 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람한테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인슐린 펌프를 만들고 그것을 착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나니까요. 그 원천 기사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런 기술을 다른 의사한테 전수해주고 다니죠. 네. 그래서 한 40개 이상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 만들고. 네. 뭐 미국 FDA 승인도 받으셨다고 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미국 FDA도 승인 받아서 미국 시장에도 들어가고, 유럽 FDA, 오스트랄리아,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모든 FDA 다 허가 받아가지고, 러시아까지 전부 다들 우리가 만든, 우리 한국에 만든 인슐린 펌프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당뇨병자들이 이 인공췌장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여러 분야에서 검증됐다는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뇨에 걸리게 되면 합병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가요? 당뇨병에 걸리게 되고 옛날 치료하게 되면 틀림없이 합병증 오죠. 이 환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병원 다니는데 10원 되는데 합병증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합병증 안 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 눈도 멀고 코가 나빠지고 뭐 상명이 단축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환자 보면은 먹약 먹어서 혈당이 200~300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몸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당뇨병 걸리고 잘못된 치료를 하면은 틀림없이 합병증 와요. 근데 현재 잘못 치료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먹냐 먹고 이 환자도 그렇잖아요. 병원을 믿고 계속 다녔는데 사실은 합병증 왔잖아요. 그 환자들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즉시 하셔야 돼. 이거 똑바로 보고 있으셔야 돼. 이 사람이 인슐린 달고 나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좋은 치료하면은 올바른 치료하면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안 오죠. 합병증이 안 올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안 올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없어져서 눈 나쁜 사람 망막증 이런 거 좋아지고 신장 나쁜 사람 좋아질 뿐 아니라 좋아지고 원인인 췌장 기능까지도 회복해가지고 기계도 안 달고 기계도 떼고 아무 약도 안 먹고 혈당이 정상이면 정상으로 완치하는 일도 많아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그 구식 치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망가지는 걸로 생각하더라고. 또 그렇게 망가진 치료하는 의사들은 꼭 망가진다고 얘기까지 또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류가 영 다른 치료입니다. 완전히 다른 치료라는 거 아시면 돼요. 네. 네. 또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네. 당뇨는 소식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인슐린 펌프를 맞으면 양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아니, 이거 소식하는 것은 비정상의 치료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이용당하지 않으니까 피 속에 많이 나오고 혈당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혈당 올리는 원리를 적게 주면은 그죠? 반 먹으면 혈당 반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당이라는 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 연료잖아요. 우리 에너지원이잖아요. 우리 영양분이잖아요. 영양분을 반 먹으면 몸 반으로 줄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우리의 생명감이 반으로 줄어들고, 우리의 생명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의 세포 수가 반으로 주는 거죠. 양이, 그죠? 그래서 합병증 오는 거죠. 그런데 인공체장 치료는 원인이 없었으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인슐린을 적정히 잘 공급해주니까 정사가 똑같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자기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만큼. 그 정사 똑같이 먹어두면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 환자도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아주 건강해져서 이 일을 제대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한다는 얘기는 원래 잘못된 구식치료 할 적에는 소식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 원인을 치료한 이 치료하면은 근본적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식사는 정상과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되는 거죠. 아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적게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자동으로 다 동화되니까 혈당 정상화되고 건강해지는 거죠. 이 환자도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솔직한다는 것은 아주 나빠지는 치료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난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의할 점은 옛날 치료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것뿐이 없어요. 아니, 참 이게 환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국민이면 좋겠는데, 다른 의사들이 다 작게 먹어야 되니까 인슐린 펌프는 작게 먹을 필요가 없는데, 채소 많이 먹고, 현미 먹고, 잡곡밥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식사 작게 먹고, 그러면은 얘네가 똑같아져.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런 의사들이 얘기한 걸 듣지 말고, 올바른 의사가 얘기하는 말 듣고, 충분히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주의할 점은, 옛날 치료에 잘못 교육받은 의사들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뿐이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네,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병이 참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데요. 이 당뇨병 역시 이제 걸리고 나면
참 많이 놀라고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 당뇨병은 다른 병과 달라서 서서히 나빠지는 병인데 정상에서 네. 사실은 당뇨 치료한 거는 상당히 당뇨 시작한 거 오래된 건데 네. 어느 췌장이 점점 기능이 잃을까요? 어느 한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망가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병을 더 안 나쁘도록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잘 행동하면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또 폭식하거나 아주 뭐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누워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치장기능이 많이 망가져요. 네. 그런 상태를 너무 지독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면 당뇨병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담배를 많이 피거나 혹은 또 음주를 많이 해서 술 많이 먹으면은 아주 온몸에 문제가 다 많이 발생하거든요. 췌장 기능 많이 다른 기능도 망가지니까. 그리고 명랑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를 만들지 말고 살고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건강 검진도 받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건강 검진 밟아도 많이 망가진 데 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당뇨병의 원인을 생각했을 때 그걸 막거나 그런 기능은 좀 줄어드는데 네. 안 받는 건 낫겠죠. 그 다음부터는 생활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네.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이게 무슨 다른 병처럼 무슨 균이 있어 딱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예. 생활이 잘못되면 생기는 거니까 네. 그 생활 잘하도록 뭐가 어떤 생활이 좋은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건 좀 네. 생각해볼 문제지만 생활 잘해. 너무 작게 먹거나 너무 운동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끝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환자는 열심히 15년간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5년 후에 많이 망가진 다음에 올바른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초기 때 했다 그러면은 완치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15년 전부터 뭘 치료했냐면 먹약 먹어서 췌장기능을 점점 망가뜨려 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놀란 것은 15년 동안 망가뜨려야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은 안 망가지고 날 수 있죠. 합병증, 눈도 안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좀 나쁜 치료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보면 그 효과가 없는 치료, 과학적으로 합병 많은 치료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올바른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서 올바른 의사를 만나서 올바른 치료를 초기부터 하면은 상당히 이런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입이 다 망가질 때 망가진 다음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초기 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자기 몸을 망치지 말고 돈도 들지 말고 그렇죠? 약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레이저 치료하거나 뭐 안 했지만은 또 다리가 곪거나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나면 병원 갈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초기 때 잘 선택한 현명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걸 늦게 선택한 사람은 그만큼 몸이 망가져오니까 그만큼 손해죠. 물론 이 사람은 다행히도 아직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터 회복했지만은 처음부터 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했어요. 그죠? 네, 그런 걸 아시고 초기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 환자들이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자기 몸을 망치지 않는 방법을 빨리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잘 알아듣고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죠. 아는 게 힘이니까. 그걸 아시면 됩니다. 네, 오늘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와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뇨로 투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어보면서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